안녕하세요. 네이버 지회 조합원 여러분, 저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임승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마르크스 자본론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뜬금없이 웬 마르크스 자본론이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노동자 아닙니까? 그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분석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자본가의 몫인 이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한지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우리가 받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일한 만큼 받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인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마르크스 자본론의 그 수학적 분석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수학이 나온다고 좀 힘들어하거나 곤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올 제일 어려운 계산이 여러분 3 곱하기 8이에요. 저만 믿으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명 과정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3단계로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상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가격이 매겨져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상품 분석에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분석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돈과 자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돈이 좀 많이 모여있으면 자본하냐? 뭉칫돈이 자본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돈과 자본이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이 자본가가,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지급하고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이제 자본가의 몫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자본가의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여러분이 받는 임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한지를 명쾌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품이란 무엇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입고 다니면 상품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시장에 나가서 판매하면 그것을 우린 바로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판매 교환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관찰하면서 이 재화나 서비스가 무조건 다 상품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을 때 상품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자격 요건이 뭐냐? 2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바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란 무엇이냐? 사용 가치는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왜 사십니까? 그 물을 사서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 몸이 목마름이 해소되는 그런 쓸모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죠.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쓸모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사용가치라는 용어로 정리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용가치만 있으면 그게 그냥 그럼 상품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 이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안에 공기가 엄청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공기를 갖다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 앞에 계신 분들한테 팔면은 그분들이 사겠어요? 공기는 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팔려고 하면 판매가 안 돼요. 왜 공기는 사용 가치가 있는데 상품이 될 수 없느냐? 바로 교환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교체 교환 가치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수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고 교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TV라고 하는 상품이랑 게임기라고 하는 상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TV랑 게임기를 서로 시장에서 맞교환한다,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 교환되는 걸까요? 서로의 쓸모, 사용가치가 교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노동이 교환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TV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누군가 품을 들여서 노동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게임기를 만들 때도 그 게임기를 품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TV를 만드는 데 들인 노동과 게임기를 만드는 데 들인 노동, 서로의 품이 맞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노동의 결과물이어야지만 그것이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쓸모가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의 결과물이어야지만 이것이 상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둘 중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것이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1단계에서 할 얘기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요.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시장에 나가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 가만히 보면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저도 아무래도 이 자본론 강의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강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현대중공업에 가가지고 강의도 했었어요. 그분들이 뭐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 맞습니다. 그래요. 배 만들죠, 배. 배라고 하는 게 엄청 비싸죠? 응? 그 한 척에 막 1,000억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쓴 책, 예를 들어서 원숭이도 위한 자본론, 한 권에 뭐 만 몇천 원 합니다. 왜 내 책은 1,000억 원 안 하고 저기 저 사람들이 만든 배는 1,000억 원씩 할까요? 옛날에 경제학 배울 때 말이에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강의 듣는 분 중에 저기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 살려고 한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1,000억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배 살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수요 공급만 가지고는 왜 그 배가 1,000억 원씩 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사실 여러분 간단해요. 배가 비싼 이유는요. 그 배를 만드는데 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배 한 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동 시간이 투여해야 됩니까? 근데 제 책은요. 저 혼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판에다가 딸깍딸깍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은 좀 싸고 배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가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노동 시간에 의해서 이 가치가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한 10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게임기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서로 한 대씩 맞바꾸면은 어떻게 되죠? TV 만든 사람이 완전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10시간 걸려서 만든 거랑 1시간 걸려서 만든 거를 맞바꾸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럼 만약에 이 두 개의 상품, TV라는 상품과 게임기라는 상품이 서로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등가 교환이 되려면 어떤 비율로 교환이 돼야 될까요? TV 한 대랑 게임기 10대를 바꾸면 10시간, 10시간의 등가 교환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르크스는 어떤 상품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시간이 걸려 만든 것은 10노동 시간의 가치가 있고 평균적으로 1시간이 걸려서 만든 것은 1노동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럼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가격이 되느냐? 가치와 가격은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노동시간, 품이 많이 든 게 일반적으로 비싼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짜리 만드는데 정확히 1시간이 걸리고 100,000원짜리 만드는데 그럼 그게 정확히 10시간 걸리는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도 그 가격이 영향을 받고요. 브랜드 딱지가 하나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져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당분간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좀 과감한 가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요 공급이니 브랜드니 이런 거 다 빼고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00원짜리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리면 50,000원짜리 만드는 데는 5시간이 걸리고 100,000원짜리 만드는 데는 10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가격이 책정된다라고 가정해서 논리를 전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딴지 거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니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걸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은 그렇게 해서 무슨 결론이 나온다 한들 그게 현실과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딴지 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이공계 개통 많으시잖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도 이공계 출신인데 그 딴지 받아들이는 대신 제가 약간 반박을 해드리랍니다.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중력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냐면 뉴턴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지표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물체는 손을 놓으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요. 물체의 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이.
그러면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깃털을 하나 들고 여기다가 쇠공을 들고 손을 동시에 넣으면 동시에 떨어져요? 아니죠. 쇠공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은 그냥 하늘하늘 해가지고 한참 있다 떨어지죠. 그러면 뉴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뉴턴이 중력에 대해서 그 논리를 전개할 때는 공기의 마찰력 같은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중력만 작용하는 시공간을 가정해서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르크스가 가치가 그대로 가격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러한 뉴턴이 마치 순수하게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을 가정하듯이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가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 닿을 수 있는 어떤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딴지 거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딴지냐면 나는 말이야 게임기 만드는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막 버벅대다가 10시간 걸렸어. 그러면 내가 만든 게임기는 다른 사람이 1시간 걸려서 만든 거랑 다르게 10노동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럼 나는 10노동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면 나 혼자 버벅대다가 10시간 걸렸다고 해서 그거를 10배의 가격에 팔겠다고 시장에 10배의 가격에 내놔봐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시장 가격 그대로 팔아야지만 팔릴 겁니다. 내가 10시간 걸려서 버벅대든 말든. 그러면 내가 10시간 해서 만든 그 게임기의 가치는 10노동시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노동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동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수식어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노동 강도, 평균적인 어떤 숙련도, 평균적인 생산력 수준을 가정했을 때 투입되는 노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쭉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요.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품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사용 가치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쓸모가 있어야지만 상품이 될 수 있다. 교환 가치는 어떤 의미였죠? 그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노동의 성과물이어야지만 교환이 될 수 있다. 품과 품의 교환. 그리고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 가치의 척도는 뭐다? 그 상품을 만드는데 투입된 노동 시간. 그냥 노동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 그리고 당분간 마르크스는 이런 가정을 한다고 했죠. 상품의 가치가 그대로 가격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숙지한 상태로 이제 2단계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마르크스 자본론의 내용 중에서도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